안녕하세요. 미주토피아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 정말 기괴하지 않나요? 중동 위기로 유가가 93달러까지 폭등했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는 하락하고 탐욕지수는 68점 탐욕 구간을 가리키고 있죠. 시장은 지금 전쟁 공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단기 상승에 광적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뛰는데 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갈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난 테슬라와 서비스나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100불을 찍고 온 WTI 오일 차트 보겠습니다. 오일은 전쟁 이후 한 번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저희가 그어둔 차트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며 떨어질 것이지만 바로 80불대까지 급락하기보다는 90에서 105불 사이를 횡보하다가 하락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해드렸죠. 다시 90불 위로 올라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가 상승, 물가 폭등, 금리 인상,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던 2022년을 떠올리며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에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넘쳐서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물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바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4% 미만으로 안정적입니다. 즉, 연준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명분과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5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유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도 나올 것입니다. 오일 가격 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5일 이평선을 타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로 볼 때 684불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만약 684불까지 하락 다이버전스 없이 도달한다면 700불대 위까지 단번에 뚫고 올라갈 저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몰려있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및 AI 투자 발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이때 주가가 상승한다면 시장 전체가 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지겠지만 반대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뜻이 되어 자금이 이동하거나 횡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입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순전히 유가가 오른 일시적 충격입니다. 5월 데이터에서 음식료나 해운비 등 다른 부문이 잠잠하다면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며 증시는 정고점을 뚫고 날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주더라도 이것은 훌륭한 매수 기회입니다. 지수가 눌릴 때 우량 종목을 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환율 차트입니다. 현재 환율은 1470원이 핵심 기준선입니다. 이 1470원이 깨지면 1425원까지 하락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1470원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주식 매수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1470원 기준으로 내려올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환손실을 방어하는 좋은 전략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에서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가가 4%가량 수직 상승하며 환호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사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마진율은 21.1%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도 1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숫자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하락한 걸까요? 핵심은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돈 벌어올 신사업은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설비 투자 예상액이 250억 달러로 무려 6조 8천억 원이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정체인데 투자금이 폭증하니 시장이 우려한 것이죠. 여기에 기대했던 로보택시 런칭에 지연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든든한 효자였던 에너지 사업 부문 매출마저 감소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머스크가 신사업에 대해 확언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실망 매물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마진율 방어의 1등 공신은 1분기에만 구독이 18만 건 폭증한 FSD였습니다. 테슬라가 고마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또한 그 막대한 투자금은 슈퍼컴퓨터 코어텍스2, 반도체 테라팸, 옵티머스 2세대 생산 라인 등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씨앗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불안하셨다면 본인의 비중이나 평단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미주토피아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상반기는 테슬라에게 힘든 시기니 단기 접근은 400불 부근 익절을 추천드렸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3분기와 4분기 반등을 바라보며 아래에서 천천히 모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절대 조급해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팔란티어를 140불에서 120불 사이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종목이라 이전 영상대로 따라오셨다면 현재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현재 146불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55불 저항선만 돌파한다면 180불까지는 아주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146불을 든든하게 잘 지지해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15%가량 급락한 서비스나우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무난한 어닝비트였습니다. 총 매출은 작년 대비 22%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잔여 계약 가치도 22.5% 증가했고 AI 서비스 핵심 고객도 작년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왜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첫 번째는 2분기와 연간 마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기존 IT 관리 소프트웨어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섹터 전반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를 불식시킬 압도적 실적이 아니었기에 매도세가 쏟아진 것이죠. 하지만 서비스나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61배 수준으로 과거 10년 흐름을 보면 역사적 저점 부근이고 재무 상태도 40억 달러의 순현금을 보유할 만큼 매우 탄탄합니다. 가격 매력도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진 하락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이미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주가가 80불 근처까지 와서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될 때 진입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아주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 가장 저평가된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6K 위로 안착하며 장기 이평선 추세를 기다리며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호재와 함께 큰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88K 구간을 돌파해 100K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 위로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달 월봉이 현재 폼대로 잘 마감만 해준다면 다음 달이나 6월에는 아주 큰 시세 분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2400 위로 안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신규 진입 시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호재와 함께 큰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2800 구간까지 시원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사기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대가 올 때까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 트레이딩 하신다면 시장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주토피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